이 방법을 따라한다면 집중 잘 안 하려고 해도 시간만 지나면 독서, 공부, 운동 등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동에 초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만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각성을 하고 초집중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과정을 모두 다는 아니겠죠. 영화나 뉴스에 보면 갑자기 뇌에 종양이 생겼거나 외계인이 와서 나의 뇌를 바꿔줬거나 이런 경우 초집중력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암튼 이런 경우가 아닌 산만하다고 주변에서 지적받고 생각은 많은데 실행을 못해서 맨날 벼락치기 하고 물건 매일 잃어버려서 새로 사고 분명히 30분 전부터 외출 준비를 했는데 시간 가는 걸 모르고 결국 약속 시간에 늦어버린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모두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초집중하는 뇌를 만들어 인생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 공식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더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 여자, 남자 등 산만한 뇌 때문에 집중 못해서 힘들어하다가 이겨내고 어느 순간 한 방에 치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알게 된 거는 생각보다 단순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초집중하는 두뇌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성인은 돈도 많이 벌고 학생은 공부도 잘 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집중을 못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둘 간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머릿속 전전두엽에서 나오는 도파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을 위해 말씀드리면 저는 50평생 지독한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물건은 맨날 잃어버리고 실행력이 없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벼락치기 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등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죠. 뿐만 아니라 저를 닮아 어릴 때부터 산만했던 딸아이 때문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신경 다양성은 유전의 비율이 높다는 박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 탓인 것만 같아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산만했던 딸이 미국의 논문에서 알게 된 가정훈련 방법으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ADHD를 알아내고 많은 연구를 한 미국의 가정행동 수칙을 따라하니 효과가 직방이더라고요. 저 또한 집중력과 실행력을 되찾아 꾸준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신다면 집중하기 싫어도 초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가 행복하게 인생을 바꾸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패턴으로 좋아지신 것처럼 딱 5분만 집중해 보세요. 제가 딸아이 훈련시키면서 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모두 제가 한 방법을 여러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ADHD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하게 되고 나에게 ADHD는 복이었다고 말하는 그 방법 바로 보시죠.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항상 극과 극을 치달았어요. 왜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망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성공할까요? 운동을 미친 듯이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식사도 최고 건강한 식재료만 따져서 먹거나 아니면 살만 디룩디룩 찌는 음식만 먹거나 어떤 상황에 무섭게 초집중하거나 산만하게 아무것도 못하거나 어떤 사람은 최고로 좋은 하루가 쌓여서 돈과 행복을 넘치게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릴스, 게임만 하는 생활을 하죠. ADHD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평범하고 적당한 선이 없죠. 늘 최상 아니면 최악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한 우리 뇌의 도파민 조절 기능이 평범한 사람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도파민은 우리가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게 만드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수치가 안정적이지만 ADHD인 우리는 도파민 수치가 갑자기 치솟거나 바닥으로 떨어지죠. 중간이 없습니다. 이 도파민을 우리가 잘 쓰는 방법을 모르면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하루가 공리처럼 쌓여서 결국 어두운 방구석에서 하루 종일 게임, 릴스만 하고 인생을 파괴하죠. 하지만 반대로 좋은 하루를 복리처럼 쌓아간 ADHD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ADHD를 복이라고 부르면서
빠른 속도로 인생 레벨업을 한 사람들인데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모두 ADHD를 가졌지만 이 방법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ADHD 때문에 매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ADHD 뇌의 도파민 특징을 역이용해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성공하는 하루를 가져갔어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만 하면 됩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어제하고 똑같이 내일도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지, 아니면 제가 알려드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ADHD 특징을 역이용해서 인생을 바꿀 것인지 말이죠. 마이클 펠프스, 짐 캐리,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 ADHD인과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했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죠. 내일부터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뇌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 딱 3단계 정말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주의해 주셔야 돼요. 1단계와 2단계는 3단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1단계 아침의 나쁜 도파민 끊어내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마 통제력 없이 나쁜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쁜 걸 알지만 내 의지로 끊어내기 너무 어렵죠?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평생을 겪어온 일이기 때문인데요. 제 인생의 모든 힘들었던 문제들은 이 나쁜 도파민의 3초 만에 터지는 즐거움을 잘라내지 못했던 습관 때문이었죠. 우리는 이 문제가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스마트폰? 이불 개기? 아니면 바로 일어나서 세수? 처음 시작하는 이 행동이 남은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고 해요. 아침 시작에 릴스를 보며 하루 종일 산만한 도파민에 빠지거나 바로 움직여서 나에게 성취감을 주고 더 좋은 일이 따라오게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 도파민에 정신을 뺏기면 하루 종일 이 산만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뇌가 3초 만에 터지는 쓰레기 도파민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죠. 내 의지와 무관하게 폰으로 손이 가고 해야 할 일도 깜빡한 채 엄지손가락만 쓸어 올립니다. 중간에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폰을 내려놓고 집중하려 하지만 일 때문에 전화번호 찾다가 다시 릴스를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나중에는 의지로 이겨내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왜 손가락을 쓸어 올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멍하니 작은 화면에 시선이 고정된 좀비가 되는 거죠. 밤늦게까지 휴대폰 보다가 푹 자지 못하고 아침에 망쳤다고 생각한 적 있으시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스트레스 없애려고 잠깐만 폰 좀 보고 하자고 결정하죠. 이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뇌가 현실 부정하며 원하는 쓰레기 도파민에 아침이 중독되면 오늘 하루 전체를 망치고 이번 달 전체, 나아가서 올해를 다 쓰레기처럼 살 수 있으니까요. 당장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일 하나를 하세요. 휴대폰이 아니면 뭐든지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이불 정리하기, 샤워하기. 이 작은 성공 하나가 성취감에서 오는 도파민을 줍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기. 이게 바로 우리 ADHD 뇌에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진로를 찾아주는 1단계입니다. 2단계, 해야만 하는 일 대신 쉬운 일 찾기. 아침을 잘 시작해도 하루 중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휴대폰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재미있고 쉬운 길이 안 보이면 충동적으로 원래 하던 릴스 중독에 다시 빠지고 말 거예요. 쉽다는 말이 나쁘게 들리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ADHD 뇌는 철저하게 흥미를 따라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좋아하는 과목은 성적이 좋았고 싫어하는 과목은 안 좋았을 거예요. 다들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DHD를 가지고 있으면 이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른도 똑같아요. 우리의 뇌는 이걸 해야 한다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가족이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휴대폰 보지 말고 책 봐라 하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줘. 하지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 해야 하는 과제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에 도움되는 과제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뭘 좋아하지? 성공을 위해 해야 하는 일에서 내가 재밌는
부분이 있을까? 심심할 때 휴대폰 말고 어떤 걸 했는지 돌아보는 거죠. 그 행동이 나를 충전시켜주는, 기 빠지게 만드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ADHD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파티에 다녀와서 다음날 활기차게 일을 할 에너지가 충전되는 반면 기가 빨려서 며칠 알아눕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이런 활동이 끝난 후 살찌는 음식, 감자튀김, 과자, 라면 혹은 술 같은 나쁜 음식 도파민이 땡긴다면 그 행동은 여러분에게서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운동해야 해, 친구 만나야 해, 책 읽어야 해 라는 억지 다짐은 하지 마세요. 운동 안에서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포츠, 어떤 사람은 클라이밍이 잘 맞고 어떤 사람은 테니스를 좋아해요. 억지로 인맥 때문에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일부러 가면 쓰고 상대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친구와 시간을 보내세요. 이것이 바로 좋은 도파민입니다.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서 남들 눈치 보기를 멈춰보세요. 신경 다양성 학계의 세계적 석학 러셀 바클리 교수님이 강연에서 해주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행복을 통해 최고의 도파민을 만듭니다. ADHD를 가졌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솔직한 진짜 하루를 보내야만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목표 찾기.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안정적이지만 도파민, 즉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직장에 다니면 퇴근 후 자유시간에 술, 도박, 게임 등으로 나쁜 도파민을 채우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갉아먹는 행동에서 도파민을 충전시키기 때문에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 뇌에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미션,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회사로 가고 싶게 만드는 일이죠. 이런 직업을 찾으면 우리의 도파민 충족과 내 인생의 성공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눈 떠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 나의 의지력으로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도파민 충전소로 만들면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가게 됩니다.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일론 머스크가 일에 미쳐 쉬지도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도파민 충전 때문이죠. 이게 정말 엄청난 초능력입니다. ADHD인 모두를 괴롭히는 도파민 부족이 내가 정말 원하는 목표를 만나는 순간 폭발적인 초집중을 만드는 거죠.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던 그 엄청난 집중력이 내 인생의 목표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나를 망치던 행동, 밥 먹는 것도 뒤로 하고 하루 종일 하던 게임이 나의 목표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1분도 집중 못하던 제가 꾸준히 영상을 만들어 성과를 올리고 산만했던 제 딸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특목고에 합격한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먼저 MBTI 혹은 TCI 등의 성격 유형 테스트를 통해 내 관심 분야가 뭔지 찾아보세요. 글쓰기, 영상 편집, 네트워킹, 운동, 공연 등 추천 직업이 있을 거예요. 단 정답은 없어요. 오직 내가 직접 해보고 성취감이 생기는지 느껴봐야 합니다. 관심사를 찾았다면 왜 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내가 이 미션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지? 이게 나와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이 아닌 직장으로 가고 싶게 만들 거예요. 다 좋은 말인데 내일 되면 또 까먹고 말겠지? 항상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제일 잘 알죠. 불과 얼마 전 저의 모습이니까요. 작업 기억력이 약한 ADHD 뇌의 특성상 수없이 다짐한 후 실패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꾸준한 실행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정말 어렵죠. 하지만 이 실행을 잘 못하는 특성을 바꿔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외부 자극 효과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러셀 바클리 박사님이 논문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산만했던 저희 딸을 특목고에 합격시킨 아주 결정적인 방법이죠. 미국에서 4만 명 이상의 ADHD인들이 극찬을 한 방법인데요. 의지박약인 사람도 신체 훈련 없이도 지속적으로 실행하게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여기서 설명드릴게요.